안녕하세요. 공무원 생물 강의 윤현 선생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호흡 첫 번째 시간으로 호흡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들숨은 무엇이고 날숨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산소 해리 곡선 어떻게 보는 거냐, 그리고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호흡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이번 시간이 이제 호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세포가 이 유기물을 어떻게 분해시켜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세포 호흡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그 유기호흡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소를 소비하는 유기호흡과 산소를 소비하지 않는 무기호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표준이 되는 것은 이 산소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유기호흡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기호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유기호흡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이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포도당이 그 산소와 물하고 결합을 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물이 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이 물은 이제 그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산소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38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요것이죠. 산소와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이 38개의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그 생물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ATP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제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38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기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유기호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CA 회로라고 하는 반응을 거쳐서 마지막에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ATP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참고로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고요. TCA 회로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고,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내막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세포 호흡 중에서 유기호흡의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 부분이 미토콘드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이제 세포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해당 과정인데, 이름이 왜 해당이냐? 해당, 당을 분해한다. 즉, 포도당을 첫 번째로 분해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해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좀 탄소 3개짜리의 당으로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요. 포도당, C가 6개짜리거든요. 이 C 6개짜리 포도당이 C 3개짜리인 피루부산, 사실은 이제 두 분자겠죠. 이렇게 두 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는요, ATP가 발생을 하고요. ATP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NADH2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NADH2라고 하는 물질은 이 수소를 운반하게 되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자전달계로 들어가면서 추가로 ATP를 생성하게끔 그렇게 되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면서 ATP와 NADH2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산소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과정이에요. 즉, 산소가 있을 때만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이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무기호흡 과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와서 이 TCA 회로라고 하는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NADH2라고 하는 물질이 또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TCA 회로라고 하는 일련의 반응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TCA 회로라고 하는 반응을 거치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 NADH2하고 FADH2라고 하는 물질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 FADH2라고 하는 것은 NADH2와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똑같이 수소를 운반하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TP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CA 회로까지 거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분해가 됩니다. 자, 이 TCA 회에서 모두 분해가 되게 돼요. 더 이상의 분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과정부터 TCA 회로까지 거치게 되면서 뭐가 발생을 했느냐? 첫 번째 ATP가 발생하고요. TCA 회로에서도 ATP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NADH2, 그 다음 피루브산이 TCA 회로 들어가기 전에 NADH2, 그 다음 TCA 회로 전체에서 NADH2하고 FADH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발생한 요런 놈들은요, 요렇게, 또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해서요, 마지막 과정인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자전달계는 말 그대로 전자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바로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요 산소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이 피루브산이 TCA 회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산소가 바로 이 전자전달계 마지막에 필요한 요 산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전달계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이 NADH2나 FADH2가 공급한 수소나 아니면 전자를 받아서 얘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게 이제 유기호흡의 전체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